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란 발언으로 고소당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최종 승소한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인 자유민주당이 문재인은 공산국가화를 시도하는 국사범이라면서 그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처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공산주의에 관한 전문가인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법정 증언을 통해 밝힌 공산주의자의 11가지 특징을 소개하면서 문재인은 이 11가지에 모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주 대표의 자유민주당은 문재인은 공산국가화를 시도하는 국사범, 빠른 수사 처단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신문 의견 광고 등을 통해 첫째, 문재인은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며 고소한 사건에서 오히려 공산주의자의 특징 11가지에 해당하는 사실만 드러난 채 최종 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민주당은 지난 8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문재인이 고소에 전개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배 여부 법정 투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산주의자 처벌 사례 종합 분석 자료, 공산주의가 허용되지 않는 국가에서의 공산주의자의 특징 11가지를 문재인 행적에 대입한 결과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피고인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은 엄혹한 문재인 치하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로 문재인의 패소는 공산주의자로 입증된 것과 같다. 이런 인물이 계속 대국민 선동 중이라면서 문재인은 입증 책임이 있는 고소인임에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근거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않은 채 문재인 검찰을 동원해서나 패소했다. 결국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라는 말은 공산주의 국가화를 뜻했다. 친중, 친러 국가들 중 일부, 남미의 일부 좌경 사회주의 국가화로 가고자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세 번째로 문재인은 국사범으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 대통령이어서 법원이 판결하기 곤혹스러웠던 공산주의자 사실 적시 부분과 지속적인 국가 반역 행위를 이젠 심판 처단해야 한다면서 문재인은 국군을 무력화한 9.19 평양 공동선언, 주한 유엔사와 미군을 철수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추진, 4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늘려 종북 좌익 세력 중심 지원 등을 자행했으며 금수완박법 강행 처리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저지 장치를 만든 뒤 퇴임 후 북한의 남침을 부인하는 1950 미중전쟁 등 반대한민국 책을 줄줄이 추천하면서 국민 선동을 지속하고 있는 국사범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이어서 양동안 명예교수가 2017년 6월 28일 법정 증언을 통해 밝힌 공산주의자의 11가지 특징과 각 부문별 문재인의 행각을 비교해서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공산주의의 특징 첫 번째로 공산국가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은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미북 평화협정, 국정원 해체 지지를 해서 문재인의 행각이 공산주의자의 첫 번째 특징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공산주의자를 존경하는 것이 있는데, 문재인은 간첩 신영복을 존경하고 모택동을 찬양하고 리영희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산체제에 대한 동경과 호감 표시의 특징이 있는데, 문재인은 부모 친척들과의 행복이 국군 북진으로 깨졌다, 월남 패망에 희열을 느꼈다고 스스로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로 공산주의자의 특징으로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미화하거나 찬양하는 특징이 있는데, 문재인은 김원봉 등 공산계열 항일운동가를 찬양하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부림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당은 5번째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으로 용공성향 단체 옹호를 들면서 문재인은 이적단체인 한총련 합법화를 주장하고 좌파 성향 전교조를 옹호했다고 밝혔습니다. 6번째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으로 용공세력과의 지속적 협조가 있는데 문재인은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반대했고 부산통일연대 대표로 이적단체 구성원들과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7번째 특징으로는 공산국가의 악행을 찬양하거나 묵인하는 것이 있는데 문재인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인권 탄압과 공산 독재, 미사일 발사에 침묵하거나 또는 찬양했다고 밝혔습니다. 8번째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으로 반공에 부정적 태도를 들면서 문재인은 반공 자유국가를 건설한 이승만 대통령의 묘소 참배를 거부했고 국가보안법과 정보공안기관의 폐지를 집요하게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9번째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인식을 수용하는 것이 있는데 문재인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고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10번째 특징으로 대한민국 안보 조치에 반대하는 것을 들면서 문재인은 주적 개념을 폐기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했으며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을 반대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산주의자의 특징 11번째로는 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지만 자유민주주의를 폄하하는 것이 있는데 문재인은 사회주의자들의 용어인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하고 경제적 양극화가 해소된 실질민주주의를 주창하고 헌법에 명기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한 개헌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이처럼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공산국가화를 시도한 중요한 국사범이라면서 빠른 수사 처단을 요구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2022년 3구 대선을 앞두고 터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와 종편 JTBC 등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에 있는 JTBC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A씨와 전직 JTBC 기자 B씨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B씨는 JTBC 기자로 있다가 작년 10월 뉴스타파로 이직했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수사 무마 가짜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이자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인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덮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가짜뉴스는 JTBC가 3구 대선 직전인 2022년 2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했고 뉴스타파도 대선 불과 사흘 전인 2022년 3월 9일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했던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공개하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해서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인터뷰 직후 김만배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른바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신앙님은 얼마 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버젓이 책 3권 값으로 이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신앙님이 그 별거 아닌 그 책 3권이 뭐 1억 5천만 원이 넘는다면 도대체 그게 무슨 국보급 책이라도 되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했었죠. 신앙님은 2022년 2월 25일 이후 뉴스타파 대표에게 이른바 김만배 인터뷰를 구두로 보고했으며 그해 3월 4일 인터뷰 음성 파일을 뉴스타파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스타파 측은 신앙님 씨가 보도 이틀 전에 녹음 파일을 제공해서 급히 검증하고 보도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조우영 씨는
2021년 11월 24일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조사를 받으면서 윤석열 검사를 만나거나 조사받은 적이 없다.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면서 박모 검사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뉴스타파가 보도의 근거로 활용한 인터뷰 음성 파일 당사자인 김만배도 지난 6월 26일 검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면서 2011년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준 박모 검사가 주임 검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만배는 신앙님과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님에게 제가 조금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 등의 주장과 달리 대장동 초기 사업자의 부산저축은행 대출건은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도 아니었으며 조우영 씨는 부산저축은행 김모 부회장의 돈 심부름을 해준 것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우영 씨가 2015년 처벌받은 대장동 대출 커미션 10억 원 수수 혐의는 2014년 예금보험공사 조사에서 드러난 것이고 조 씨의 계좌 추적도 검찰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JTBC와 뉴스타파 등은 지난 3구 대선을 앞두고 그야말로 아주 사악한 이런 방법을 써서 보도를 함으로써 대선 판도를 뒤집으려고 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전원에 대한 법적 처단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